예, 안녕하세요. 김성조입니다. 두 달 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뭐 개인적인 일도 있고, 새로운 공부를 좀 하느라고, 그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천자문은, 이제 거꾸로 외워서 쓸 수도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기능의학을 한의학이랑 접목해서 치료하시는 분을 만나서 기능의학 소개를 받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능의학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해독이라고 하는데 그 해독하는 거를 이 선생님한테 배워서 한번 해봤어요. 제 몸을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임상을 해봤는데 그 결과도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천자문은 뭐 찾으면 다 아시겠지만 그 이제 BC BC가 아니죠, 그죠? 서기 500년 양나라라고 하는 데에서 주홍사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다고 해요. 주홍사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천자가 전부 다 다른 글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네 글자씩 모아서 어떤 문장 같은 걸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대단해요, 일단. 근데 이게 하도 어려워서 그러는지 이제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해요. 이 주홍사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왕이 너가 하룻밤 만에 책을 완성한다면 죄를 사면해 주겠다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룻밤 만에 이걸 다 만들었대요. 그래갖고 머리가 하얗게 됐다. 그래서 백수문이라고도 한다는데 뭐 그냥 전설이겠죠. 근데 아무튼 그만큼 아무튼 대단해요. 이걸 천자를 저렇게 나열해가지고 뭘 한다는 게 아무튼 좀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신라 때 들어왔다고 해요. 신라 때 그 법흥왕 때 그 불경과 같이 이제 천자문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한문을 배울 때는 항상 천자문을 기본으로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이제 사극 같은 거 봐도 이제 천자문을 막 외우잖아요. 하늘, 천, 따지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문서로 책으로 돼 있었는데 세종대왕께서도 이 천자문을 공부하시고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써 넣으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이제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 포기하고 있다가 이번에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한 달 반 만에 이거를 외웠어요. 그리고 거꾸로도 외워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 자신도 너무 자랑스럽고 주변에서 와우 하고 감탄을 합니다. 이게 제가 거꾸로 써본 천자문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맨 마지막 천자문 맨 마지막이 언제호야라는 거고 맨 처음이 천지현황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외워서 써봤어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한 방법으로 길 따라서 이미지를 잡으시고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면은 됩니다. 이걸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이 이제 한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의학에 관심이 있으면 혈자리를 쭉 외워야 되잖아요. 혈자리가 361개인데 이 361개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외우고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런 천자문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래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뿌듯해갖고 거꾸로 외우는 천자문 해갖고 이걸 한번 무료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3월 달에. 근데 학교에도 알려고 했는데 학교에서도 뭐 별 관심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뭐 들어보니까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뭐 똑똑해서 이걸 외운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정말 노력했는데도 안 되다가 이번에 처음 했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6명도 못 모았어요. 그나마 2명이 왔는데 그 중에 2명 한번 들어보더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포기하시고 또 한 번 하겠다는데 뭐 바쁘다를 뭐 이래서 그냥 이렇게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만 하는 거로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꾸로 할 정도로 천자문을 해서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이 뿌듯한 감정이라는 게 가보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 저기 미국에서는 무슨 그 썬윤이라고 하는 무용 공연이 있어요. 거기에 갔더니 대만 사람들이니까 그 뭐 이 벽에다가 한자로 많이 써 있잖아요. 그게 다 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평생 이제 읽을 줄만 알았지 쓰지 못하는 단어들을 글자들을 쓸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한글로 글자가 되어 있으면 뜻을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한글은 이제 발음하는 거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게 원래 한자를 알게 되니까 한자의 뜻을 진짜 제대로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한자 급수 검정 시험이 있나 봐요. 급수 시험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3, 4급까지는 천자문을 정도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천자문을 해보니까 어떤 네 글자씩이 모아서 한 문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네 글자들이 글자하고 이 뜻이 그럴듯하게 맞아떨어져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상화 하목이잖아요. 그러면 위로 화하고 아래로는 뭐하다 그러면은 화목하다 이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부창부수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부모를 모실 때는 당연히 힘을 다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외울 때 편한데, 어떤 사글자는 그 글자 그 자체하고 그 현장을 보면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설명하고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중국 역사에 대해서 뭐 사람 이름도 나오는데 그건 저희가 이해하기도 참 어렵고, 또 어떤 문장들은 뭐 억지로 막 맞춘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그 뿌듯함과 좀 아쉬움이 그 혼재된 상태로 천자문을 만 하면 뭔가 한문에서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외우고 났더니 천자 갖고는요 너무너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자문에는 상당히 많은 글자들이 우리가 잘 안 쓰는 글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것만 풀면 참 좋겠다 했는데 뭔가 아쉬워서 어쩌나 하고 이제 한자 공부를 더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책을 하나 집에 있는 책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 제목이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 그 지식 경영법이라고 하는 책인데, 정민이란 분이 쓰신 책이에요. 거기 보는데 웬일로 앞부분에 정약용 선생이 천자문을 공부하고 나서 쓴 감상문 같은 것들이 써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분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천자문을 보니까 천지, 일월, 성신, 산천, 구름 같은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현황, 청적, 흑백, 홍자, 칠호 같이 색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기도 전인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무주가 어떤 이런 걸 가르쳤다. 그런 게 써 있다. 그리고 뭐 운둥치우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운, 구루문이고 비우 사이에 왜 등치라는 걸 넣느냐. 이게 운우가 같이 붙어서 어떤 단어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느끼셨나 봐요. 또 하나 예를 들면 1월 영측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찰령이에요. 그럼 가득 찬다는 뜻이고, 그거의 반대는 원래 빈다 그래서 빈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측하고 영하고가 딱 붙어 있다. 반대되는 뜻도 아니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기울측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울측. 그거에 반대 기울다 그러면 평평한 게 반대말인데 찰령하고 왜 그 기울측하고가 같이 있냐, 이제 이런 게 좀 불만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천자문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지도 않고 그때그때 뒤죽박죽 네 글자씩 엮어서 그냥 운자만 맞춰서 배열했다. 그래서 천자문은 전혀 개통도 없고 체계도 없는 책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다산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처음 배울 때 천자문을 익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제일 나쁜 습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걸 딱 들으니까 제가 느꼈던 천자문을 외우면서 느꼈던 그 어떤 것이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 같은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천자문을 가르치지 말고 본인이 아학편이라고 하는 2천자로 된 글자를 구성된 책을 직접 쓰셨어요. 그다음 나중에 뭐 소학 주천까지 쓰셨다 그러는데 이건 잘 모르겠고 아학편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세요. 인터넷 갔으면 있거든요. 잘 돼 있어요. 예, 좀 더 보여드릴 텐데 이 아학편은 명사, 형용사, 동사로 나누어서 단어를 익히게 해놨고요. 대립되는 거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들을 같이 짝 짓고 또 하나를 가르치면 다른 걸 또 알고 그렇게 예를 들면 여기죠. 천지 부모 그다음에 군신 부부 형제 남녀 이런 식으로 엮어서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한자 공부하는 방법은 자기가 쓴 이 아학이라고 하는 걸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경, 풍순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거죠. 물론 이건 옛날 그 조선시대의 얘기인데 이 다산 선생 지식경영법을 보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천자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제 마음이 아주 탁 트이도록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천자문의 세계에서는 하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천자문보다 좋은 게 아학편이다라고 본인이 쓰셨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이 아학편이라고 인터넷에 가면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여기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거 정약용 선생님 만드신 거를요. 지석영 선생님 아시죠? 조선 후기에 말이죠, 그죠? 한 말이죠. 그때 1900년대 초죠. 그때 지석영 선생님이 이 아학편에다가 일본말, 그다음에 영어를 써가지고요. 아학편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만드셨어요. 이거 구매하시면 한국에서 12,0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인터넷에도 다 있으니까 꼭 안 사셔도 돼요. 그 앱도 있어요. 앱도. 앱은 아니다. 앱은 아닌데 그냥 인터넷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볼 수도 있고 이어보기 되고 다시 돌아가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아주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잘 해놓으셨으니까 한번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로 공부하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땐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걸 알았으면 천자문을 외울 시간에 이 아학편을 다 배웠으면 훨씬 더 나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글자를 배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천자문을 외울 때 이용한 그 혈자리 외우기 그 이미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거를 다시 붙이고 있어요. 근데 같은 이미지에다가 한자 다른 걸 붙이려니까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전혀 다른 거 붙일 때는 구분이 잘 되는데 한 이미지에다 같은 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조금 헷갈려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해봐야지. 그 한자를 천자문 알고는 포기하려 했는데 이 정약용 선생님의 아학편을 보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한자를 공부를 다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의 공부에 좀 지쳐 있다가 소개를 받은 게 이제 기능의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그걸 소개를 하셨어요. 기능의학이라는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많이 있습니다. 기능의학은 제가 뭐 공부하고 있어갖고 뭐 딱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간단하게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양방이 너무 세분화를 됐다 보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전체를 안 보고 한 부분만 보잖아요. 그거를 이제 인간의 몸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고쳐보자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해요. 저희 한방에서는 몰래부터 이렇게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런 시도가 이제 기능의학이라고 하는데 기능의학의 핵심은 환자 중심이다 이거죠. 의사가 치료를 하는 그게 중심이 아니고 환자의 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치료법도 양방뿐만이 아니라 한방도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게 목적을 하겠다. 그리고 만성병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고쳤는데
치료는 당장은 됐지만 그게 원인이 아니라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만성병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접근하겠다. 그리고 병이라는 게 꼭 생긴 다음에 고치는 게 아니라 미병인 상태, 아직 발병하지 않았지만 그거를 미리 알아서 고쳐보겠다. 예방 조치를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은 4R 그래가지고 해독, 그 다음에 보충, 그 다음에 재공급, 그 다음에 리페어 해가지고 4가지 접근을 해요. 물론 기능의학은 이제 서양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환자를 치료해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기능의학이라고 합니다. 그 기능의학을 이 공부하신 선생님은 이 한방이랑 어떻게 연결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한의를 공부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는데 진단할 때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확실하게 어떤 이게 정말 근거가 있나 할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지금 양방이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양방의 진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분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침을 놓을 때도 그냥 우리 전통 한의 방법을 따라서 하는 것 말고 양방에서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그 해부학적인 거를 이해한 다음에 침을 찌르더라도 해부학적으로 어디를 찌를 건지, 근육을 찌를 건지, 건을 찌를 건지, 근막을 찌를 건지, 아니면 그 장기 자체에 자극을 줄 건지 하는 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침을 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한약들이 많잖아요, 방제가. 그 방제만 하는 것보다 거기에다가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 같이 그런 것들을 같이 줬더니 치료 효과가 훨씬 좋더라라고 그분은 이제 그 임상을 통해서 체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기능의학, 양방 쪽에서 나온 기능의학이 한방이랑 많이 맞을 것 같아서 그거를 연결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많이 자극을 받고 있어요. 네, 저한테 이 기능의학을 소개하신 한의사 선생님은 존 윤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비타민 한의원이라는 걸 하시는 분이세요. 좀 독특하게 만성병에 도전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험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무튼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저한테 기능의학을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양방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는 한의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책을 소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4,000페이지 정도 책을 지금 읽어보시던 것 중에서 괜찮은 책들 주셨는데 이걸 부지런히 읽어봐야 됩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침법을 우리 경락이라고 우리 전통에서 많이 하잖아요. 전통 침법에서는. 그래서 이분은 경락보다는 경혈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경혈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외우기를 하니까 근육 이름이라는 거 많이 외웠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은 이제 서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움직이는 거다. 특히나 그 중에서 걷는 거를 잘 보고 걷는 거를 이해를 하면 환자들의 문제점들 다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접근을 하세요. 그러면서 해독이 중요하다고 나왔죠. 그 기능의학에서는 첫 번째가 해독이에요. 그러니까 방제를 줬다. 아무리 좋은 방제를 줘도 몸에 뭐 독이 많아서 중금속 같은 게 많아서 그런 방제를 못 받아들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한방 방제를 하면 훨씬 더 환자들이 이 흡수력이 좋아서 그런지 잘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드 해독을 한번 소개를 받고 했어요. 근데 저도 뭐 다들 마찬가지지만 그냥 누가 괜찮다 그래서 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봤어요. 이런 책들을 그동안 읽었죠. 이제 슈퍼 미네랄 요드 해가지고 이진호 황성혁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주셔서 읽어봤고, 그다음 유튜브 가면 닥터 진호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분은 기능의학 양방의사 선생님이신데 이 요드 해독을 꼭 하시나 봐요. 환자들에게. 이제 그래 그분 유튜브에 나오는 요드에 관련된 것 쭉 봤고,
그 다음에 이 그 좌윤 비타민 한의원 원장님이 쓰신 이 밴드에 글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밴드가 요건데, 이 밴드에 가서 이분이 한 5년 동안 쓴 여러 개 글 중에서 요도에 관련된 글만 쭉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건 한번 해볼 만하구나라고 확신이 서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요거는 제 경험이고요. 요도 해독을 하실 때는 이게 고용량 치료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용 전에 꼭 의사분이나 의료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세요. 괜히 제 말을 듣고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약 파는 거 아니에요. 해독 전에는 저는 정말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먹는 거에는 정말 꺼리낌이 없었어요. 뭐 먹을 때 그냥 즐거운 마음 먹으면 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정말 그렇게 막 살았거든요. 먹는 거는. 그리고 운동 정말 꾸준히 해가지고 체중도 거의 20년 동안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요. 아픈데 병원 갈 일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뭐 속이 안 좋을 때 자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 좀 오래 앉아 있는 편이었고 좀 피로하다 생각이 들면은 이제 각성제 성분이 있는 거죠. 에너지 드링크 몬스터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두세 개 먹었어요. 뭐 다들 걱정하는데 저는 뭐 크게 문제된 적이 없거든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 해독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일주일 단위로 요도 용량을 높여가면서 먹는 건데 8주가 좀 지났어요, 제가 지금. 근데 위장의 더부룩함이 없어졌어요. 저는 소화기관에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 많이 먹으면 꼭 영양제를, 소화제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먹고 나면 이제 위에서 걸리는 느낌은 없이 이제 소화가 아래쪽에서, 장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소화제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이를 보면 변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변이 또 떠야지 된다고 해요. 그거는 저는 뜨면 안 좋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변이 떠야지 소화가 잘 된 거라고 해요. 소화가 잘 된 변이 뜬다고 합니다. 그 한의에서는 이제 대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알았지 어떻게 보는지 몰랐는데 이걸 통해서 좀 배우면서 알게 됐고 반 이상 뜹니다. 소화가 잘 되는 거래.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거라고 해요. 소화가 흡수가 안 되면 음식물이 나와서 그냥 좀 무거워진대요. 소화가 잘 되면 그 안에 있는 세균 죽은 것과 이렇게 나와서 가벼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 이상이 뜨고 또 일본 화장실 앉아 있는 시간도 많이 줄었고요. 저는 해독 시작하고 나서 이 명현 현상이죠. 뭐 이렇게 얼굴에 열꽃이 확 폈다가 지금은 너무 깨끗해졌어요. 싹 사라지고 한 겹이 이렇게 벗겨지는 것처럼 되더니 좋아졌어요. 지금 가는 데마다 뭐 얼굴에 뭐 했냐고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피로감도 덜하고 하루에 자는 시간이 더 늘었어요. 저는 원래 잠을 적게 자는 편이었는데 한 2시간 정도 더 많이 자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 해독을 하려 그러면은 해독 과정에서 물이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된다 그래요.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물을 저절로 많이 먹게 됐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물 맞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알코올이 뭐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리고 군것질도 별로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제가 뭐 콜라라든가 이런 걸 먹었더니 얼굴에 확 열꽃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먹게 됐어요. 뭐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체중이 처음 시작하고 나서 약짝 늘었다가 지금 내려가고 지금 한 4파운드 정도 줄었어요. 한 2kg 되죠? 2kg? 그 정도 살짝 줄었어요. 그럼 몸이 좀 단단해진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해독이 이런 효과가 있어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건 비타민 한의원에서 추천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제가 요거는 위에 거는 뭐 저기 근처에 계신 분들하고 상담하시든지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요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분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된대요. 사람이 대사를 하려면 사실 저는 물을 적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입안에 그 수분을 감지하는 그 뭐 감각 신경이 좀 저하된대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입이 말라도 잘 모른대요. 물 먹고 싶은 거를. 그래서 일부러라도 먹어야 되니까 계속 그냥 물을 좀 어거지로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사를 위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 땀을 흠뻑 내줘야 된대요. 뭐 운동을 하든 사우나를 하든 반신욕 하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했죠. 그 다음에 그 요오드가 이 근육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할 때 소모가 되기 때문에 강한 근력 운동이 필요하대요. 근육으로 요오드를 이동시켜야 된다고 뭐 그러네요. 그래서 또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까운 피트니스에 가서 좀 무거운 거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좀 힘들 정도로 무거운 거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일주일에 하루 단식하거나 하루 정도 뭐 16시간 정도 위를 비워야지 무슨 효소가 또 나온대요. 그래서 그것도 했어요. 이것도 하고. 그리고 하루에 3끼 먹는 거 말고 2끼만 또 먹으라 그래서 2끼 이렇게. 이걸 쭉 지켰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거 안 해도 이거만 잘해도 건강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아무튼 이런 계기가 돼가지고 이런 걸 과정을 거쳐서 지금 너무너무 몸이 가볍고 피로감도 없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했고 신기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요게 제가 먹었던 먹고 있는 약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구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걸 소개를 받아가지고요. 전통 한의 공부만 하다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갖고 요즘 한의학은 너무너무 할 게 많습니다. 양방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뭐 비타민도 공부해야 되고요. 미네랄도 공부해야 되고 또 근육 침을 놔야 되니까 근육도 알아야 되고 장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해독하는 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론적으로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환경 호르몬도 많고 뭐 방사능이니 뭐 많잖아요. 중금속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먼저 해소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면역은 이 장 안에 있는 세균에서부터 시작이라 그래서 그것도 공부하라 그래서 그것도 공부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공부가 끝인가요? 아니죠. 한의학을 공부할 때 환자들은 전부 다 양방 진단을 받은 어떤 병명을 들고 오잖아요. 그거를 한의학적으로 분석을 해갖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방병에 대한 공부도 하래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것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제일 첫 번째는 그 환자가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병이 많이 생기니까 이게 식이요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 해서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요. 다음 뭐예요? 또 환자가 운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막 운동하면 안 되니까 어떤 운동을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또 환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공부를 하라 그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를 할 때는 꼭 환자를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튼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긴 한데 흥미는 굉장히 많이 생겨서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1월달에 그때 올렸나요? 2월 초 올렸나? 그때 천자문 외우고 3월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봤더니 정말 됩니다. 제가 외우고 해보니까 한 3% 정도는 틀리더라고요. 왜냐면 이 한자가 워낙 횟수가 복잡해갖고 조금씩 틀려요. 그렇고 3주를 안 외웠어요. 그랬더니 한 10% 정도는 까먹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한자를 계속 쓰면 물론 안 까먹는데 뭐 쓸 일이 없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까먹고 다시 반복하면 금방 다시 또 한 3% 이내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천자문 공부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천자문 외우기래요. 그러면 제가 한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거 아니고요. 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 기억법이라는 방법이 꼭 해보세요. 이건 저도 이 방법을 응용한 거니까 이 방법의 원리에 대해서 해놓은 유튜브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를 해보시고 응용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유튜브를 보시고 응용하는 방법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 한의 기억법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일 멀리 계신 분이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에 사시는 선생님이신데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분도 많이 공부를 하려는데 안 외워졌다가 금방금방 외워지니까 너무 신기해하면서 내일 보고를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시지만 공부는 뭘 할 때는 첫 번째가 외워야 됩니다. 외워지지 않으면요. 외워야 돼요. 외워지지 않으면 다 재미가 없어요. 외워지면 재미있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유가 생기는 대로 지장간 외우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주 명리를 공부하면 쭉 하다 보면은 지장간이라는 게 나와요. 요게 외우는 게 저는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에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무리 이해도 못 외우면 꽝이에요. 외우고 이해를 하면 더 좋죠. 그래서 외우기 방법을 제가 한번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혹시나 사주 명리를 공부하시는 거나 한의에 응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역침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그런 분들이 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문의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